안녕하세요. 저는 한번 이혼을 하고 다시 어렵게 재혼을 앞두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성 사연자입니다. 남들은 한 번도 어렵다는 결혼을 두 번이나 하게 되니 여러모로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식이 있기 전에 마음 정리라도 할 겸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아무렇지 않게 툭 터놓고 얘기하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될 줄은 몰랐네요.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서 입 밖으로 꺼내고 싶지도 않은 일이었지만 이제는 남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정도가 돼서 그동안 많은 발전이 있었구나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했었죠. 그래도 그 끝이 다시 새로운 출발이라니 정말 불행 중 다행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이혼은 한 번이면 족하기에 아직은 결혼식을 앞두고 있어서 괜히 걱정이 더 많기도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재혼하는 남편이 참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을 전 남편과 비교하고 걱정한다는 자체가 미안하니 괜한 걱정은 덜어야겠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저의 사연을 전하며 저도 온고지신의 마음으로 새 출발을 해야겠습니다. 그렇게 될지 모르고 만났었으니 당연하겠지만 처음 연애를 할 때만 해도 전 남편과 저도 좋은 관계였습니다. 저희는 평범하게 지인의 소개로 만나서 2년의 연애 끝에 결혼에 성공한 커플이었어요. 2년 정도 만났으니 서로 알 만큼 알고 싸울 만큼 싸웠기에 누구보다 안정적인 관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해서는 더 이상 싸울 일도 없고 행복할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그렇게 기대했던 저의 결혼 생활이 그렇게 파국을 맞을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네요. 제가 남편과 시어머니에게서 이상한 낌새를 처음 느꼈던 건 결혼식을 올린 직후였습니다. 즐거운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여독이 채 풀리기도 전에 인사를 드리러 시댁을 찾았던 저는 시어머니 품에 안겨있는 한 아이를 보게 됐습니다. 그 아이는 이제 6살이나 많아야 7살 정도 되어 보이는 어린 아이였는데 그 아이를 처음 봤던 저는 그렇게 어린 아이가 시댁에 있을 만한 이유를 도통 알 수 없었죠. 남편에게 누나나 형제가 있었더라면 모르겠지만 외동아들로 자란 남편에게는 다른 형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옆집 아이인가 싶은 생각만 하고 있던 제게 시어머니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머니, 그 애는 누구예요? 이웃집 아이인가요? 인사해라. 내 늦둥이 아들이야. 순간 저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하려 한참을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남편을 만나기 몇 년 전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럼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이를 만드셨나 싶었거든요. 게다가 어머니 연세가 이제 곧 60이신데 그럼 못해도 50이 넘어서 아이를 출산하셨다는 말에 저는 시어머니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괜히 저를 놀리려고 그러시는구나 싶어서 농담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굳어있는 남편의 얼굴과 진지한 시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결국 그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왜? 내 말이 농담 같니? 농담 아니다. 얘 진짜 내 아들 맞아. 우리 막내 지훈아, 형수님한테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형수님. 유치원생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형수님 소리가 참 이질적이더라고요. 시동생의 존재를 전혀 모르고 있던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이세요? 어머니, 근데 왜 미리 말씀 안 하셨어요? 저는 시동생 일은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당신은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나한테는 그동안 외동아들이라고 했었잖아. 아니, 너무 늦둥이 동생이고 그래서 나도 언젠가 말을 해야지 하긴 했는데 어쩌다 보니 말을 못했네. 그래, 너한테 미리 말을 못한 건 미안하지만 솔직히 이게 쉽게 얘기할 수 있을 만한 일은 아니잖니. 내가 지금도 지훈이를 데리고 나가면 다들 손자인 줄 아는데
내 아들이라 그러면 남들이 들으면 웃을 일 아니냐. 사돈께서도 여러모로 걱정하실 거고, 나도 내 나이에 자식 보는 것도 우습고, 남편도 일찍 죽어서 늦둥이 아들을 혼자 키우게 된 마당에 상황 설명하기가 곤란해서 그랬다. 그래도 가족이 되면 바로 말해주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 아니니? 이제 너도 우리 가족이 됐으니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겠지 싶어서 말이다. 시어머니는 그렇다 쳐도 아무리 남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결혼할 여자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건지 저는 남편에게 실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야 그렇더라도 당신은 나한테 미리 말했어야지. 내가 아까 그 얘기 듣고 얼마나 황당했는 줄 알아? 엄마도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거잖아. 사실 나한테 늦둥이 동생이 있는 게 큰 문제야? 걔가 있던 없던 우리가 결혼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잖아. 문제는 아니더라도 알고는 있어야지. 가족이 될 사이인데 그런 걸 몰랐다는 게 말이나 되냐고. 당신이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지. 나는 별 생각 없었어. 아무튼 이제라도 알았으니 됐잖아. 저는 내가 속은 건가 싶어서 황당하기만 한데 남편이나 시어머니는 대수롭지 않은 듯 아무렇지 않아 했어요. 결혼할 사이에 속인 것 같아서 기분이 좋지 않다고 하니 남편은 오히려 그런 저를 이상하게 몰아가며 자기가 되려 섭섭해했습니다. 내가 작정하고 숨기려고 했으면 끝까지 숨겼겠지. 말하려고 하다가 조금 늦게 말한 것뿐인데 왜 그래? 설마 지훈이가 우리한테 짐이 될까 봐서 그래? 외동인 줄 알고 결혼했는데 아니라서? 그 얘기가 아니잖아. 그런 거 아니면 섭섭할 게 뭐 있어. 그리고 당신도 이제라도 지훈이랑 친해지려고 해봐. 앞으로 계속 봐야 할 사이인데 당신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지훈이나 엄마나 불편하지 않겠어? 남편은 그런 제게 어린 시동생과 빨리 친해지라 말했고 결혼 후 남편은 주말마다 시동생을 데리고 놀러 다니기 바빴습니다. 이제 막 결혼식을 올리고 한창 신혼을 즐기기도 바쁠 시기에 저는 남편과 단둘이 있을 시간이 없이 시동생을 챙기느라 바쁠 수밖에 없었어요. 남들은 부부끼리 여행도 다니고 데이트도 한다던데 저는 졸지에 낳지도 않은 아이를 돌보게 됐지 뭐예요. 물론 저도 시댁 식구들과 가까워지고는 싶었지만 남편은 그 정도가 심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저를 그렇게 챙기던 사람이 결혼을 하니 어린 시동생만 챙기고 저더러 그 아이 부모 노릇까지 시키더라고요. 여보, 우리 다음 주에는 지훈이 데리고 곤충 보러 갈까? 지훈이가 요즘 한창 그런 쪽에 빠져 있더라고. 책으로 보는 것보다 직접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이야. 또? 뭐야, 이번 주에는 우리 단둘이 데이트하기로 약속했었잖아. 까먹었어? 아니, 그게 아니라 그 곤충 체험은 이번 달이 끝이란 말이야. 그러지 말고 이번만 당신이 좀 양보해줘. 응? 이게 몇 번째야? 우리 신혼부부 맞아? 나 결혼하고 나서 당신이랑 단둘이 있어 본 적이 손에 꼽아. 남들은 깨가 쏟아진다는 신혼에 이게 대체 뭐야? 당신은 내가 좋아서 결혼한 거야? 시동생 부모 노릇 시키려고 결혼한 거야? 당신은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해. 그냥 주말에 늦둥이 동생 좀 돌봐주는 게 그런 소리까지 들을 일이야? 당신은 그 어린애가 불쌍하지도 않아? 태어나자마자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가 늦은 나이에 혼자 어렵게 키운 아이야. 다른 애들은 부모님 손잡고 여기저기 다니는데 그런 것 한번 해보지 못한 아이라고. 나는 그런 동생이 불쌍해서 뭐라도 해주고만 싶은데 당신은 섭섭하다는 소리만 할 거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진짜 부모 노릇까지 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 누가 보면 당신이 지훈이 아빠인 줄 알겠어. 그럼 내가 지훈이 새엄마 노릇이라도 해야 하는 거야? 새엄마 노릇이라도 좀 해보라고 하면 할 수는 있고 그냥 어린 동생이나 조카 챙기듯이 그 정도만 하는 것도 어려워. 그렇다고 우리가 매번 지훈이 데리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지훈이 챙겨주는 거 고마워서 우리 엄마는 당신한테 다른 거 바라지도 않으시잖아. 아니면 차라리 시집살이라도 해야 속이 시원하겠어? 그런 말이 어딨어? 당신은 나를 부려먹으려고 결혼한 거야? 참 철없다. 나는 당신 착하고 포용력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이었는지는 몰랐다. 제가 뭘 그리 이기적이라는 건지 남편은 섭섭하다는 저를 보며 철이 없다고만 했습니다. 저도
너무 늦게 태어나서 제대로 부모님 보살핌도 받지 못하고 크는 어린 시동생이 안타깝기는 했지만 그건 늦둥이 자식을 욕심내신 시부모님이 느껴야 할 마음이지 형수인 제가 느껴야 할 감정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저 형수로서 며느리로서 정도만 하고 싶었는데 남편은 늘 시댁 식구들만 먼저 챙기며 저를 더 서럽게 만들었습니다. 연애 때는 너무 잘해주던 남편이었기에 저는 변해버린 남편이 도통 적응이 되지 않았어요. 남편 말대로 정말 내가 속이 좁은 나쁜 사람인 건가 싶어서 저는 어디 말도 못하고 혼자 소갈이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결혼하고서 남편과 데이트는커녕 틈이 날 때마다 어린 시동생의 돌보미 노릇을 하던 저는 어느 날 시동생이 처음 보는 웬 여자와 찍은 사진을 보게 됐습니다. 시동생이 지금보다 어린 3, 4살 무렵의 사진으로 보였는데 그 옆에 여자는 제가 전혀 보지 못했던 얼굴이었어요. 누군데 둘이 찍은 사진을 시동생이 가지고 다닐까 싶어서 저는 궁금한 마음에 시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 사진 속의 이 사람은 누구예요? 도련님이랑 엄청 가까워 보이네요? 너 그 사진 어디서 났냐? 예? 그냥 도련님이 가지고 다니길래 궁금해서요. 근데 어머니,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내가 언제 화를 냈다고 그러니? 화를 낸 게 아니라, 아이고, 그냥 내가 오늘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랬다. 그래, 미안하다. 왜요? 이 사람이 누군데요? 제가 아는 사람이에요? 아니야. 당연히 너는 모르는 사람이지. 그 사람은 별거 아니야. 그 사람은 그냥 지훈이 먼 친척이야. 그 집안 식구인데 어쩌다 사진을 같이 찍었나 보지. 집에 뭐 사진이 한두 장도 아니고 별거 아니니 이리 다오. 대수롭지 않게 물은 제 질문에 시어머니는 과할 정도로 반응을 하시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여자가 집안 친척이라며 제대로 설명도 없이 얼버무리셨죠. 그런 시어머니가 이상해서 더 자세히 물어보고 싶었지만 제 손에 들린 사진을 뺏어가듯 가져가 버리시는 어머니가 또 화를 내실까 싶어서 더 묻지 못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시어머니가 이상했던 적이 그때가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동생 때문에 자주 그 집에 드나들면서도 저는 시동생의 방에 들어가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신주단지라도 모신 것처럼 방을 보여주지 않고 제가 그 방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시는 게 늘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말씀으로는 아이 방이라 관심 가질 필요 없다고 하시는데 저는 왠지 그게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 다른 이유에 대해서는 알아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하루는 지훈이가 저희와 함께 있다가 제 남편더러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도 저는 그냥 어린애가 말실수를 했나 보다 생각했는데 말실수를 한 아이보다 남편의 반응이 더 이상했습니다. 형한테 아빠라고 하면 어떡해? 내가 네 아빠야? 아빠? 아니 얘가 자꾸 왜 이래? 지훈아, 나 형이잖아. 여보, 얘가 아버지가 많이 보고 싶은가 보다. 내가 아버지랑 닮아서 아빠라고 부르나? 이지훈, 형한테는 아빠가 아니라 형이라고 해야지. 싫어. 아빠야, 아빠. 남편은 제 앞에서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는 아이를 보며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윽박지르다시피 화를 냈고 아이는 그런 제 남편을 아빠라 부르며 울고 떼를 썼어요. 시어머니나 남편이나 아이 일에는 늘 너무 과하다 싶기는 했었지만 사실 그것도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 일일 수 있었어요. 호칭 문제야. 아이가 아직 어리니 호칭이 어려울 수도 있고 아버지 정을 모르고 자란 아이가 나이 차이 많은 형을 아빠라고 부르고 싶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아이보다 어른들의 반응들이 묘하게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사진 한 장 가지고 과하게 화를 내시는 시어머니도 그렇고 겨우 호칭 실수로 평소에는 아들처럼 아끼던 동생을 혼까지 내는 남편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아무리 어린 동생이 안쓰럽고 사별하시고 늦둥이 아들을 기르시는 어머니가 신경 쓰인다고 하더라도 남편의 행동들은 어딘가 과한 구석이 있었어요.
화를 잘 내지 않는 남편이 아이 일만 엮이면 감정이 너를 띠고 지금은 그렇게 아끼는 동생 얘기를 연애할 때는 절대 하지 않았던 것도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가끔씩 지나가는 말로 어린 시동생을 입양하라며 농담을 던지는 시어머니의 말도 의미심장했죠. 너희들 만약에 아이 안 가질 생각이면 지훈이 니들이 입양해서 키워라. 아무래도 지훈이한테도 진짜 부모가 있는 게 좋지 않겠니? 당시에는 어머니가 혼자 늦둥이 아들을 돌보시기 힘드셔서 그러시나 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 진짜 부모라는 말이 참 걸리는 말이었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자신은 진짜가 아니라 가짜 부모라는 건지 저도 시어머니를 유심히 살펴야 했나 봅니다. 그렇게 별거 아니라 생각했던 것들이 계속되고 겹치다 보니 저도 보는 시선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 몇 번이야 그냥 우연이라 할 수도 있지만 우연이 자꾸 겹치게 되면 그건 더 이상 우연이 아닌 것이 되겠죠. 한번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자 이상한 생각은 끝도 없이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는 자꾸 드는 이상한 생각에 직접 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체 시어머니와 남편이 제게 뭘 숨기는 건지, 시어머니가 왜 매번 어린 시동생의 방을 비밀로 하시는 건지, 그 안에 분명 제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시댁이 비어있는 틈을 타 몰래 시댁을 찾아 굳게 닫혀있던 시동생의 방문을 열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뭔가 숨기실 게 있으신 건지 굳게 잠겨있던 시동생의 방문을 열고 들어가자 방 안은 생각보다 평범했어요. 그냥 어린 아이들이 쓸 것 같은 침대와 책상에 장난감들이 전부인 평범한 방처럼 보였습니다. 누가 봐도 이상할 게 없을 아이의 방 같은데 시어머니가 이곳에서 제게 숨기실 게 뭐가 있으셨던 건가 싶어 의아할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평범한 풍경에 역시 내가 혼자 의심하고 오해를 했던 게 아닐까 싶을 정도였죠. 하지만 제가 그런 안도감을 느끼기도 전에 저는 서랍 안에 숨겨진 작은 사진첩을 발견하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린 시동생이 매일 들여다보는 건지 잔뜩 달아있는 그 사진첩 안에는 제가 궁금해했던 그 여자의 사진들이 잔뜩 담겨져 있었어요. 시동생과 함께 찍은 그 사진과 함께 제 남편의 모습까지 말이죠. 시동생과 그 여자가 같이 찍은 사진은 이미 본 적이 있었기에 그리 놀라울 게 아니었지만 그 두 사람 옆에 나란히 서 있는 제 남편의 모습은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보게 된 저는 순간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시어머니 말씀대로 그 여자가 먼 친척이라 가족의 인연으로 사진을 찍을 수는 있다고 해도 셋이 마치 한 가족이라도 되는 듯 묘하게 다정하고 훈훈한 모습이 제 눈에는 그냥 친척지간에 우연히 찍은 사진이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더라고요. 왜 내 남편이 그들과 같이 다정한 모습으로 있는 건지 저는 당연히 이상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죠. 사진 속 남편의 등장에 놀란 저는 그 사진첩의 사진들을 모두 한 장씩 천천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애초에 요즘같이 디지털 카메라가 흔한 세상에 굳이 직접 인화까지 해서 따로 앨범까지 만들어 놓은 그 사진들은 그냥 어쩌다 찍은 의미 없는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놀이공원의 유원지에 사진 속 세 사람은 언제나 행복한 표정으로 모두 밝게 웃고 있었어요. 심지어 몇몇 사진에는 그 여자가 제 남편에게 팔짱까지 끼고 마치 부부인 것처럼 있는 모습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사진 속에는 그 여자가 이제 막 출산을 한 듯 품에 핏덩이 아이를 안고 옆에 제 남편이 앉아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둘 다 지금보다 한참 어린 듯 앳되어 보이는 얼굴들이었지만 둘 다 틀림없이 제 남편과 사진 속 그 여자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 뒷장에는 지훈이 탄생이라며 시어머니가 늦둥이로 낳으셨다는 제 시동생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하지만 시동생을 낳았다는 사람은 시어머니가 아닌 그 여자로 보였습니다. 이제 와서 굳이 다른 동명이인인 지훈이가 있다거나 하는 일은 더 말이 안 될 테니까요.
사진으로 본다면 시동생이 그 여자의 아들이라는 건 확실한 사실인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제 남편은 왜 그 모자의 사진마다 함께하고 있고 그 여자의 출산날까지 같이 있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저도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런 상황에 당연히 남편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지만 저는 설마 제가 머릿속으로 떠올리고 있는 것이 사실일 거라 믿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설마 내 남편이 처음부터 나를 속이고 나와 결혼을 해서 전처와 낳은 자기 아들을 동생이라며 곁에 두고 있는 거라고는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도저히 믿고 싶지 않아서 그 사진들을 몇 번이고 들여다봤지만 그럴수록 결론은 결국 한 가지밖에 없어 보였어요. 두 사람이 오래전 인연을 맺었고 내 남편과 그 여자가 지훈이의 친부모라는 사실 말이죠. 결국 거기까지 유추를 해낸 저는 큰 충격에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그동안 남편과 시어머니가 철저히 저를 속인 것이라는 거잖아요. 남편에게 여자가 있고 아이까지 있는데 감히 총각 행세를 하고 나와 결혼을 했고 시어머니는 남편의 아들을 자기 호적에 올려 늦둥이 아들이라 하고 있었던 거니까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동안 남편이 저를 철없고 이기적이라 말하고 제게 섭섭하게 했던 것들이 억울한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사진의 모습으로 봐서는 최근까지도 세 사람이 같이 했던 것 같은데 말이에요. 대체 나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속인 건지 저는 믿을 수 없는 진실 앞에서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그 사진들을 들고 남편을 찾아가서 따져 묻고 싶었지만 그렇게 한다면 결국 저만 바보가 될 것 같더라고요. 처음부터 나를 속이고 뻔뻔하게 내 앞에서 아이까지 보여준 그 사람들이 제가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해서 눈 하나 깜짝할까 싶었죠.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었으면 처음부터 그런 큰일을 벌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상대하려면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 싶었어요. 유전자 검사나 그 여자를 찾아내지 않는다면 그 사진들만으로는 남편이 지훈이의 아빠라는 실질적인 증거가 되어주지는 못할 테니까요. 왜 피해자인 내가 직접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건지 억울했지만 늦게나마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침착하게 대응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훈이의 친모를 찾아내고 지훈이가 남편의 친자라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 생각했죠. 그러면서도 저는 한편으로는 제발 제 생각이 틀리기를 바랬습니다. 남편과 지훈이의 유전자 검사를 맡기고 기다리면서도 지훈이가 남편 아이가 아니기를, 그 여자와 아무 관계가 아니기를 믿어보고 싶었어요. 연애할 때만 해도 내게 한없이 다정하던 남편이 나를 속였다는 걸 저는 정말 믿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결국 이변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검사 결과 지훈이는 제 남편의 아들이 맞았고 그렇다면 그 여자가 남편의 전처라는 게 확실해졌죠. 저는 부들거리는 속을 겨우 숨기며 그 여자를 찾기 위해 수소문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대체 어디서 어떻게 그 여자를 찾아야 할지 갑갑했지만 희망은 예상보다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어른들이야 자기 입속을 챙기려 눈 하나 깜짝 않고 거짓말을 잘하겠지만 아직 어린 아이라면 그렇게 치밀하지는 못할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린 지훈이에게 그 여자의 소식을 캐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아이가 뭘 알고 그랬을까 싶어서 미안하기도 하지만 당시에는 지훈이고 시댁 식구들이고 전부 한통속으로 보여서 죄책감 같은 것도 없었어요. 그저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서 얘를 시동생으로 대하고 여태 바보짓을 했구나 싶어서 그 어린애까지 원망스러울 정도였죠. 덕분에 저는 아무런 마음의 가책 없이 지훈이에게 거짓말을 하며 지훈이 친모의 소식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지훈아, 나 사실 지훈이 엄마가 누군지 알아. 같이 사는 사람은 지훈이 할머니잖아. 그치? 그럼 지훈이는 지훈이 엄마 어딨는지 알아? 엄마 보고 싶지 않아? 제 물음에 어린아이는 별 고민 없이 자기가 아는 것을 전부 말해줬어요.
매달 한두 번씩 엄마와 만난다는 지훈이는 그 여자의 사는 곳은 몰랐지만 전화번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지훈이에게서 전화번호를 받아내어 그 여자를 추적할 수 있었죠. 번호만 가지고 어떻게 그 여자를 찾아내야 하나 싶어서 다짜고짜 불러낼까 싶은 생각도 했었지만 다행인지 아닌 건지 인터넷에 그 여자 번호가 나오더라고요. 기대도 안 하고 혹시나 싶어서 번호를 검색해 봤더니 그 여자가 다른 지역에서 그 번호로 꽃집을 운영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다들 그런 어마무시한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쩜 이렇게 조심성들이 없는지, 나를 작정하고 속여서 흔적을 찾지 못할까 걱정을 했던 제가 오히려 바보가 된 기분이었어요. 어쩌면 제가 바보같이 당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우셨던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시려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친정에 말을 할 수도 없고 어디 터놓을 곳도 없고 도움받을 곳 하나 없이 혼자 고생을 하고 있던 제게는 무엇보다 다행인 일이었죠. 그렇게 저는 그 여자가 운영한다는 꽃집을 직접 찾아가 보게 됐고 그제서야 어렵게 사진 속 여자의 실물을 볼 수 있었죠. 그 여자는 겉보기에는 평범한 여자처럼 보였어요. 무슨 사정이 있는지 자기 자식을 전 남편에게 떠넘기고 혼자 편히 살 사람 같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하기사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바로 제 주변에도 있었으니 그 여자라고 별 다른 건 없었겠죠. 그래서 저는 굳은 결심을 하며 그 여자의 꽃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나중에 족치더라도 여자 대 여자로 그 여자와 꼭 얘기를 해보고 싶었거든요. 어서 오세요. 뭐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꽃 사러 온 건 아니고 나 당신 보러 왔어요. 나 창훈 씨 와이프예요. 이창훈이 누군지는 잘 알죠? 그게 누구예요? 저는 모르는데요. 모를 리가 있나요? 그럼 지훈이는 알죠? 설마 자기 자식을 모른다고 할 수는 없겠죠. 나 이미 다 알고 왔어요. 그러니까 괜히 내 앞에서 더 거짓말을 내뱉거나 모르는 척 할 생각 말아요. 나는 당신이 7년 전 지훈이를 낳고 그 아이를 남의 호적에 올려 키우면서 최근까지도 왕래하고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으니까. 여긴 어떻게 알고 찾아왔어요? 지금 그게 중요해요?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가 중요하지. 물론 나도 그쪽 사정은 잘 모르니까 물어보려고 온 거예요. 대체 내가 모르고 있는 비밀이 뭔지 좀 알고 싶어서요. 그렇다고 남의 일터까지 와서 이러는 게 어딨어요? 이렇게까지 괴롭혀야겠어요? 그러니까 진실만 얘기를 해보라고요. 지훈이 아빠랑 당신이랑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그런 거 없어요. 이미 다 끝난 일이고 나는 모르는 일이에요. 뭘 모른다는 말이에요? 당신이 최근까지도 지훈이 만났다는 거 다 알고 있다니까? 당신이 지훈이랑 왕래하면서 지훈이 아빠랑 연락 한 번 안 했겠어요? 그 말을 내가 믿을 수 있겠어요? 아니라니까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지훈이라는 애도 몰라요. 다짜고짜 남의 업장에 찾아와서 이게 뭐하는 행패예요? 신고하기 전에 빨리 나가는 게 좋을 거예요. 진실을 얘기하라는 제 앞에서 그 여자는 끝까지 거짓말이었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했죠. 괜히 거짓말하고 더 속일 생각하지 말고 뭐든 솔직하게 말하라고. 내가 바보 같아 보여? 아니라고 잡아떼면 그만이냐고요? 당신이 지훈이랑 찍은 사진만 몇 장인데 그걸 보고도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대체 다들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사람을 속이려고? 아니라니까? 정말 왜 이래? 저는 차라리 그 여자가 솔직하게 말해주기를 바랬습니다. 어차피 유전자 검사 한 번이면 더 이상 거짓말도 못할 일을 왜 그렇게 어렵게 만드나 싶었네요. 하지만 그 여자는 자기 자식까지 부정하면서 제게 진실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순간 너무 흥분한 저는 홧김에 그 여자의 머리채를 잡았고 가게 안에서 일어난 소란을 듣고 누군가 달려와 저를 뜯어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당신 누군데 남의 와이프 머리채를 잡고 있어요? 당장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그 손 못 놔? 제가 그 여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것을 본 누군가가 저를 말리더니 자기가 그 여자의 남편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설마 했지만 제 남편처럼 그 여자 역시 자기 가정을 꾸리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남자도 저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쪽이 이 여자 남편이에요? 그럼 차라리 얘기하기가 쉽겠네요. 나 이 여자 아이 아빠의 와이프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이 아빠의 와이프라니? 당신 미쳤어? 어디 남의 와이프한테 찾아와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 사람 내 와이프라니까? 우리 사이는 아직 애가 없어. 역시 그쪽도 아무것도 몰랐나 보네요. 설마 했는데 나 같은 피해자가 또 있었네. 그쪽도 나 같은 꼴 되기 싫으면 잘 들어요. 이 여자 7년 전에 애를 낳았었어요. 그 아이는 남자 쪽 집안 호적에 올려져서 길러졌고 내가 그 아이 아빠랑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을 했다고요. 나한테는 시동생이라 했다고. 저는 챙겨간 사진 앨범을 그 남자에게 보여주며 제 남편과 지훈이의 유전자 검사 결과지까지 보여줬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쉽게 상황 파악은 안 되더라도 설마 그런 정성을 쏟아가면서까지 제가 거짓말을 할 리는 없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래도 다행히 그 사람도 제가 아주 헛소리를 하는 건 아니라 생각하는지 꽤 진지하게 제 얘기를 들어줬습니다. 이게 정말이에요? 이 애가 민주 아이라고요? 민주야, 말 좀 해봐. 아니지? 이분이 뭔가 착각하셨을 거야. 그냥 닮은 사람이거나 뭐 그렇겠지. 너 아니잖아. 그렇지? 제가 내민 사진을 쥔 손을 덜덜 떨며 자기 와이프에게 되묻는 남자의 모습은 처량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저도 며칠 전 그 앨범을 발견하고 충격에 빠졌던 제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몇몇 이기적인 인간들 때문에 엄한 사람들만 피해를 본다는 생각에 마음이 착잡해졌습니다. 제 앞에서는 아니라고 잡아떼던 여자도 자기 남편 앞에서는 차마 더 거짓말을 할 수 없는지 더 이상 말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울고 싶은 사람이 누군데 울고 있는 건지 저는 그 눈물도 참 가증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미안해 여보. 정말 미안해. 민주야, 이거 진짜야? 진짜 너한테 애가 있었어? 아니 근데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 이미 헤어지고 끝난 관계라면 나한테 말해줄 수 있는 거잖아. 안 그래? 내가 설마 네 과거를 이해 못할까봐 그랬어? 우리 그 정도로 얄팍한 사이 아니잖아. 나는 민주 네 말이라면 무슨 말이든 이해하고 믿어줄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대체 왜 그랬어? 왜? 나도 묻고 싶네요. 둘이 대체 어떻게 헤어졌길래 아직도 아이 데리고 셋이서 부부 행세를 하고 다니는지. 아무리 애 때문이라고 하지만 각자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그건 좀 아니지 않아요? 이건 사기 결혼이라고요. 남의 속도 모르면서 그런 소리 함부로 하지 마요. 사기 결혼이라고? 나라고 이런 짓을 하고 싶어서 한 줄 알아? 나도 창훈이 놓치고 싶지 않았어. 내 자식 두고 다른 남자랑 결혼하고 싶은 생각도 없었다고. 근데 세상이 우리를 허락 안 한다는데 난들 어떻게 하겠어? 그렇다고 낳은 자식을 평생 안 보고 살 수 있겠어? 내가 내 새끼 보고 싶어서 만난다는데 네가 뭔데 난리야? 민주야,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근데 사진 속 이 사람 낯이 익은 것 같은데? 분명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 여자가 제게 악다구니를 쓰는 와중에 그 여자 남편이 제 남편을 보고 누군지 알아보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런 남자는 자기 핸드폰을 한참 뒤지더니 제게 사진 한 장을 보여줬어요. 여기 이 사람이 그쪽 남편 맞아요? 이 사진 속에 있는 애아빠 맞냐고요? 네, 맞는 것 같네요. 이게 무슨 사진이길래 그쪽이 제 남편 사진을 가지고 있어요? 웬 단체 사진 속에서 찍힌 듯한 남편의 모습은 조금 멀어서 흐릿하기는 해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남편이 흔하게 생긴 얼굴도 아니었기에 쉽게 알아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 사진이 다름 아닌 그 남자와 여자의 결혼 사진이었습니다. 과거를 속이고 결혼한 것도 모자라 결혼식까지 찾아갔다는 게 놀라울 따름이었죠. 민주야, 너 이 사람 네 친척 동생이라고 그러지 않았어? 그래서 우리 결혼식까지 왔던 거 아니야? 뭐야, 그럼 그것도 다 거짓말이었어? 여보, 미안해. 당신한테는 이런 식으로 상처 주고 싶지 않았는데 정말 미안해. 기가 막히게도 저는 그 자리에서 남편과 그 여자에 대해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를 알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 제 남편과 그 여자가
친척 사이였습니다. 정확히 따지면 그 여자가 시어머니 사촌 오빠의 딸이었으니 남편과는 육촌 사이 정도 되는 거겠죠. 외가 쪽 사촌 간의 왕래가 잦았던 탓에 두 사람은 어릴 적부터 오누이처럼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서로 외동자식이어서 서로 누나 동생하며 친남매처럼 지냈던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서 서로를 가족이 아닌 이성으로 생각하게 됐던 모양입니다. 하필이면 두 사람이 가까운 대학에서 학교를 다녔고 전보다 더 자주 만나던 두 사람은 그때부터 양가 부모님들 몰래 서로 연애질을 했던 모양이었어요. 두 사람은 남몰래 마음을 키워갔지만 결국 어른들께 두 사람의 관계를 들키고 말았습니다. 그 일을 알게 된 어른들은 모두 뒷목을 잡으셨죠. 우리도 그러면 안 되는 건 알았지만 사람 마음이 어떻게 마음대로 돼? 당연히 부모님이 반대하실 걸 알았지만 마음 가는 걸 어쩔 수가 없었어. 그래서 몰래 만나고 몰래 연애하고 우리도 그러다가 헤어질 줄 알았었어. 그랬는데 결국 들키는 바람에 나는 학교까지 휴학하고 곧바로 유학 준비를 했어.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렇게라도 떼어놔야 되겠다 싶으셨겠지. 근데 하필 그 사이에 우리한테 아이가 생긴 걸 알게 된 거야. 이 사실을 알린다면 부모님은 당장 아이를 지우자고 하실 게 뻔했고 차마 그럴 수 없어서 우리는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 육촌 사이에 남몰래 연애를 하다가 아이까지 생긴 두 사람은 반대하실 부모님을 피해 도망까지 치며 몰래 숨어 아이를 낳았답니다. 그걸 아이를 위한 결정이라고 해야 할지 두 사람의 치기 어린 행동이라고 해야 할지 참 무모한 짓을 했더군요. 하지만 아이까지 낳았다고 해서 어른들이 두 사람의 사이를 인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애초에 법적으로도 육촌 간의 결혼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하는 수 없이 시어머니가 그 아이를 자신의 늦둥이 자식으로 입양을 하게 되셨고 그 후 그 여자는 강제로 유학을 떠나며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난리를 치고 헤어지고도 도저히 잊을 수가 없었던 건지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그 여자가 아이를 핑계로 제 남편과 왕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번에도 양가 부모님께는 비밀이었죠. 두 사람은 남들 몰래 아이를 두고 신혼부부 놀이를 즐겼고 아이에게도 자신들이 친부모인 것을 가감없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런 두 사람의 미래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어요. 결국 어른들께 들켜서 또 난리가 나고 그 일로 창훈이 아버지가 쓰러지기까지 하시면서 그때부터 창훈이가 저를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그 후로는 마음을 다잡아 보려고 이 사람을 만나서 결혼까지 했던 거예요. 그 후로는 남편 역시 부모님 소원대로 결혼을 하려 했을 것이고 저를 만나서 나를 속이고 가정을 꾸렸겠죠. 그 얘기를 다 듣고 나니 저는 마주한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라 쉽게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이런 어마어마한 비밀을 숨기고 나랑 결혼을 할 수 있었던 건지 그 두 인간을 가만둘 수 없겠더라고요. 결국 저와 그 집 남편까지 모든 사실을 알게 되면서 시댁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어른들도 두 사람이 최근까지도 왕래를 하고 있었던 건 정말 모르셨던 건지 진실을 덮고 저희를 결혼시킨 시어머니조차도 제게 아무 말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남편은 뒤늦게서야 제게 미안하다며 사과를 해왔지만 저는 그 사과를 받아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나를 기만하고 가지고 논 그 인간을 갈갈이 찢어버리고 싶었지만 그럴 수는 없었으니까요. 남편이 제게 뭐라고 하던 시댁에서 저를 붙잡던 사실이 밝혀진 순간 모든 일은 끝난 상황이었고 저는 더 이상 그 사람과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었어요. 모든 일을 알게 되신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도 그 상황을 두고 보지 않으셨죠. 결국 저는 결혼 생활 반년 만에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 여자도 결국 이혼을 당하고 동네에 소문이 나서 꽃집문도 닫았다 하더라고요. 그 여자야 어떻게 되든 관심도 없지만 이럴 줄 알았으면 저도 혼인신고라도 늦게 할 걸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래봤자 제가 그 사람과 반년이나 결혼 생활을 했다는 건 변함없는 일이 되겠죠.
겨우 반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배신당하고 기만당한 상처는 엄청난 것이었어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던 저는 한동안 정신과 치료와 상담을 받으며 힘들게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혼 후 힘든 시간을 보내며 치료를 받던 저는 상담을 하다가 우연히 저와 비슷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사람도 저처럼 결혼 생활이 짧았는데 그 사람은 전처가 결혼 준비 기간부터 남자를 만나 바람이 났던 것이 들켜 결국 헤어지게 됐다 하더라고요. 저나 그 사람이나 믿었던 사람에게 제대로 뒤통수를 맞으며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 남들은 모를 상처에 서로 공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저와 결혼을 앞둔 저의 예비 신랑이에요. 어쩌다 서로 상처를 보듬어 주다 보니 이렇게 또 인연이 생기게 됐네요. 이제는 상처 입은 저희 두 사람이 서로를 도우며 살아가려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그런 저희를 응원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 이야기를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